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대담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이정민 박사님, 지금 현재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에서 한국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워싱턴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에 오신 지 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정민 박사님을 이렇게 특별하게 모시게 된 것은 아주 이정민 박사께서 역작을 하나 만드셨어요. 여기 책자를 보시게 되면은 Reconceptualizing U.S.-ROK Cooperation in Korean Unification, a Stabilization Framework.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이제 안정화 작전에 대해서 아니면 안정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도 상당히 이거 관심을 가졌던 주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정민 박사님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아마 우리 부원장님께서 한번 누구보다도 워싱턴 정가의 흐름하고 네. 특히 이제 한미 동맹의 아주 이 중요한 이슈들 갖다 제일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쭉 이제 관찰할 때 물론 북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이 있겠지만은 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통일을 지향한다면 네.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평화적이고 또한 현실적인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의 역대 정부들의 이 통일 정책이 굉장히 잘 돼 있지만서도 네. 제가 볼 때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건 뭐냐 하면은 각 단계마다 우리가 이제 남북 간의 화해 협력에서 쭉 넘어가는데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넘어갈 가능성이 그렇게 농후하지도 않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위기 관리를 갖다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특히 제 생각에는 한미 동맹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필요에 의해서 네. 제가 워싱턴에 있으면서 이런 간단한 보고서를 쓰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통일의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네. 어떠한 방식을 택하다 할지라도 저도 굉장히 타이틀을 좋았던 게 안정화라는 이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그렇죠. 우리가 네.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 보게 네. 되면은 거기서 사실 사상자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네. 문제가 많이 생기고 네. 그 안정화를 어떻게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국가 건설이라든가 사회의 재건이 잘 이루어지거나 네. 안정화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토픽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미 간의 공조가 네.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이 한미 간에 네. 이견이 좀 많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물론 이제 통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 인식하는 통일 정책이라는 것은 남북 주도 하에 네.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고 특히 외세 개입 없이 네. 그게 아마 통일의 기본적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인민군 해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복합적인 현안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한국만의 힘으로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하고 그렇죠. 한미 간의 공조로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렇다면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더러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서로 간에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서도 네. 차제의 이런 문제를 점검하고 얘기해야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거 굉장히 공감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에게 알려진 작전계획 502고 소위 말하는 네. 북한 급변 사태 이 문제를 두고 한미 간에 굉장히 이견이 많았고 네. 합의 이루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은 단지 이제 군사 부분에만 그렇죠. 해당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 이정민 박사님께서 이 보고서에서 커버하신 부분은 제가 읽어봤는데 경제에서 그렇죠. 네. 사회 문제 네. 굉장히 복합적인 네. 걸 다뤘다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보고서 쓰면서 왜 이 보고서가 필요한지를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네네. 그러니까 각 단계별의 통일 정책을 우리가 고수한다 그래도 예를 들면은 전환기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네. 사전에 우리가 알고 인지를 해야만 실질적인 위기 관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라크하고 아프간에서 미국이 특히 이제 배웠던 교훈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원칙은 뭐냐 하면
한반도 통일은 대한민국 주도하에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도와준다는 것은 반드시 대한민국 정부의 허락하에 승인하에 해야 된다. 그런 대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남북 간의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핵심이 뭐냐 하면 이제 안정화 단계에서 그 북한의 핵무기하고 제반의 대량 살상 무기 해체 문제하고 관리 문제, 그다음에 인민군의 해체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와 연관된 문제가 뭐냐 하면 사회 안정화 등 그런 일련의 변화들을 갖다가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네. 그 끝 부분에서는 이제 정책 대안을 갖다가 좀 제시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인민군 해체 문제라든가 네. 대양살상 무기, 그다음에 경제 안정화, 정치 네. 안정화, 사회 안정화, 이것이 보게 되면 어떤 그 통일의 여러 가지 방식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네. 하고, 단지 이제 그 통일의 형태에 따라서 그 웨이트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네. 같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네. 잘 조명을 했어요. 저도 보면서 굉장히 저도 많이 배웠고, 앞으로 이제 우리 그 통일 문제라든가 이런 안정화 문제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교훈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볼 적에 이제 특히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것이 이제 대량살상 네. 무기예요. 이걸 어떻게 네. 이제 우리가 해체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인가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 같아요. 그걸 네. 좀 더 네. 좀 더 말씀해 주시죠. 근데 거기 앞서 잠깐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요. 우리가 평화 통일을 갖다가 생각을 할 때에 네. 거기에서도 제가 볼 때 안정화 문제가 반드시 제가 볼 때 있습니다. 예컨대 평화 통일 과정에서 남과 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만약에 협상을 한다 그래도요. 거기에 있는 사회 구조, 경제 구조, 그다음에 정치 체제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양국의 군대를 갖다가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그거는 사실상 그런 전략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그리고 북한은 기본적으로 실패 국가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도. 그러니까 평화 통일로 우리가 지향을 하되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WMD 특히 이제 핵 문제를 본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NPT 회원국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시설과 핵 미사일을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그 이 시설들을 관리 통제를 할 수가 있느냐? NPT 회원국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NPT의 P5, 그렇죠. P5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핵국가 5개 핵국가. 핵국가가 그러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다섯 그죠? 개 나라죠. 그러니까 그 5개 나라가 NPT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 소위 말하는 핵 국가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Nuclear Weapon State의 자격으로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북한의 핵 시설을 예컨대 한국 군이 들어가서 만약에 이제 점령을 한다거나 통제를 한다거나 그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죠. 초창기 단계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부원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변수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WMD를 봤을 때 만약에 중국이 이 문제는 중국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뭐 미국하고 예를 들면은 혹은 유엔하고 같이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근데 그런 변수를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북핵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다음에 이제 인민군 해체 같은 경우에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동독의 사례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워낙 이게 그 편차가 근데 심해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그 동독 사례를 많이 예. 연구했는데요. 근데 동독군의 총수가 그 당시 해체될 때 대단 9만 명이었어요. 그렇죠. 얼마 안 됐죠. 예, 안 되고 그다음에 한 95%가 전부 다 이제 그 옷을 벗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는 그와 달리 북한 군대 수가 우리가 숫자적으로 본다면은 120만 명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나죠. 그 재래식 전력만. 그럼 그 많은 전력을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해체한다 그래도 거기에 들어간 이제 장교라든가 모든 그 이 체제를 본다면은 해체 작업이 굉장히 제가 볼 땐 복잡하고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 더더군다나 노동당이라든가 인민군의 그 이 관리들이 만약에 그 자기가 갑자기 해체가 된다면 나중에 정치 세력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좀 반드시 확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뭐 북한의 급변이라든가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고 네. 가장 바라는 건 평화적인 통일이지만
혹시도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네. 대비를 하고 항상 그것은 우리가 업데이트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이정민 교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공개된 보고서를 냈다라는 것은 한미 간에도 굉장히 좀 더 대화를 심도 있게 나눠야 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러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예를 들면 특정 무슨 뭐 정부라든가 정치 집단이라든가 그런 노선을 택한 게 아니고 네. 평화 통일 과정에 있어서도 다분히 안정화 문제는 있을 그렇죠. 거다. 네. 그래서 그 안정화 문제에 우리가 초점을 둔다면 한미 간에 충분한 신뢰를 바탕으로 공조가 가능하고 그 공조를 한다면은 대한민국 주도하에 통일로 가는 길이 좀 더 뭐라 그럴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고서 이걸 나왔으면 이 보고서를 갖고 이제 우리가 많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이것을 갖고 앞으로 이제 카네기 재단이라든가 카네기 네. 평화 네. 국제평화문제연구소라든가 아니면 우리 아산정치연구원에서도 이걸 갖고 좀 더 많은 예, 물론이죠. 전문가라든가 우리도 예. 담당하고 있는 관례들과 네.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계획은 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일단 이번에 그 공식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그 발표를 하고요. 네. 이제 금년간 워싱턴에 돌아가서 이제 현지에서 또 이제 발표가 있습니다. 네. 발표회가 있으면은 관련된 그 미 행정부의 그 관리들하고 네. 그다음에 뭐 군이라든가 그다음에 USAID 네. 그다음에 미 의회 이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계속 세미나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 제일 중요한 것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갖다 미국에서도 좀 더 알아달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한미 간에 이게 무슨 뭐 꼭 육자 회담 비슷한 틀 속에서 우리가 통일한다는 게 아니라 한미 동맹이 존속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예. 하에서는 한미 간에 충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조율할 수 있다면은 양국 간의 국가 이익에 아마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국 주도로 통일을 이룩해 나가되 그렇죠. 그것을 일단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에 아주 긴밀한 조율, 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조율, 대량살상 무기에서부터 그렇죠. 사회 재건 안정화까지 모든 것을 긴밀히 해야지만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일부 국내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 특히 한국 주도의 통일을 갖다가 좀 반대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정보로는 최소한도 미국의 조회라든가 정책 이반자들 보면은 대한민국 주도하의 통일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또 그러한 통일 한반도가 앞으로 동북아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오히려 통일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다면 제 생각으로는 뭐 중국이라든가 그런 나라들이 좀 더 미국보다는 훨씬 더 부정적이고 좀 약간 뉘앙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내신 것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보고서를 계속 더 업데이트하면서 하여튼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